혹시 지금도 밥 한 그릇 먹은 후에 눈이 감기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몸의 절규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절대 두려워할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관리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뇨를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십니다. 매일 쓴 약을 삼키면서도 혈당은 여전히 들쑥날쑥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음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맛있게 먹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포기했던 국물 요리까지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몇 분이면 여러분이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60대 박모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좋아했던 설렁탕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추억이고 삶의 기쁨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작은 위안입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혈당 수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계적인 삶.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삶일까요?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제약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맛있고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뭘 참아야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의 즐거움까지 앗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든든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누룽지 미역국입니다. 누룽지요? 그것도 밥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정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누룽지는 일반 쌀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쌀을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일반 흰 쌀밥은 혈당을 30분 내에 급격히 올리지만 누룽지는 1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역과 함께 끓였을 때의 효과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더욱 늦춰줍니다.
마치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조개나 새우, 홍합 같은 해산물을 넣으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해산물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동시에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 줍니다.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 한 줌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참기름 한 큰술과 액젓 반 큰술로 미역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미역이 진한 초록색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는 것입니다.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끓이면서 조개나 새우를 넣어주세요. 10분 정도 끓인 후 마지막에 누룽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누룽지는 정말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밥 공기 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든 누룽지 미역국은 시각적으로도 풍성해 보이고 고소한 맛이 나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 최모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신 후 식후 혈당이 평균 40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이제 아침마다 국물 소리 들으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역국은 기본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두부를 넣어서 단백질을 더 보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달걀을 풀어 넣어서 부드러운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버섯을 함께 넣는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을 얇게 썰어서 함께 끓이면 감칠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다른 재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를 넣어 보세요. 여름에는 애호박을 넣으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배추나 물을 넣어도 좋고 겨울에는 시래기를 넣으면 더욱 푸짐한 한 끼가 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닭백숙입니다. 닭백숙이요? 그것도 당뇨에 좋다고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닭백숙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질 좋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근육량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근육량 유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닭백숙을 끓일 때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찹쌀이나 현미는 절대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곡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대신 무, 당근, 양파, 대파 같은 채소들을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한방 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황기, 당기, 청군 같은 재료를 구입해서 함께 끓이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한방 재료들은 혈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조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은 푹 끓여 주세요. 오래 끓일수록 닭고기의 단백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좋아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조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닭백숙은 한 번 끓여서 여러 번 드실 수 있는 경제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날에는 뜨거운 국물과 함께 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닭고기를 발라서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닭 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상추, 깻잎, 오이 등과 함께 드시면 훌륭한 저탄수화물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하게 양념하시면 됩니다. 마요네즈나 다른 고칼로리 드레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닭뼈로 우린 육수를 활용해 보세요. 이 육수에 두부와 버섯을 넣고 끓이면 또 다른 맛있는 국물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마리의 닭으로 3일간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김모 어르신은 이런 방법으로 식단을 관리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이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며 무척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강력히 추천하는 식품군은 두부와 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만 생각하시는데 식물성 단백질의 힘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부는 정말 완벽한 당뇨 식품입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이 합병증인데 두부는 이런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부찌개입니다. 된장 한 스푼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두부와 대파, 버섯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1개 정도 넣으면 칼칼한 맛도 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두부 스테이크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서 팬에 구운 다음 간장과 마늘, 생강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콩류도 정말 훌륭한 당뇨 식품입니다. 검은콩, 팥, 녹두, 병아리콩, 렌틸콩 등 다양한 콩류를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각각의 콩마다 조금씩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드실수록 좋습니다. 검은 콩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줌 정도 넣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이 들어간 밥은 일반 흰쌀밥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병아리 콩은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룻밤 불린 후 압력솥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출출할 때 한 줌씩 드시면 과자나 빵 대신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병아리 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팥은 팥죽으로 활용하시되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아예 단맛을 내지 않고 드셔도 좋습니다. 팥 자체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콩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수프는 정말 든든하면서도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콩류만 드시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생선이나 달걀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도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혈당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식후 1시간과 2시간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을 넘어가면 주의가 필요하고 200을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식후에 졸음이 몰려온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어떤 음식이 안정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룽지 미역국을 드셨다면 식전,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후에 각각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다른 음식을 드시고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에 맞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할아버지는 이런 기록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에 먹을 때 혈당 상승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의 경우 아침 식사 후에는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는데 저녁 식사 후에는 6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녁에는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비중을 늘리셨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어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혈당 측정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혈당 관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과 고혈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대처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혈당은 보통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갑작스런 허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15g의 당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도당 정제 3개에서 4개, 또는 사탕 3개에서 4개, 또는 꿀 1큰술,
또는 주스 반 컵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15분 후에 반드시 다시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70 이하라면 같은 양을 한 번 더 드시고 다시 15분 후 측정하시면 됩니다. 저혈당이 회복된 후에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나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저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어가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 구토나 복통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평소 관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셔도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식사량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오늘 적게 먹었다고 내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매 끼니마다 비슷한 양을 드시되 채소는 반드시 두세 가지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식후 반드시 10분 이상은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시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가벼운 산책 등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 시간마다 5분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갈 때 조금 돌아가기,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식사 후 30분 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68세 정모 할아버지는 매 끼니 후 마당을 10바퀴씩 도는 것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간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간식을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간식을 선택하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간식의 조건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이 적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아리 콩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견과류, 치즈, 삶은 달걀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치즈도 좋은 간식입니다. 특히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얻으면서도 칼로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치즈 한 조각과 방울토마토 몇 개를 함께 드시면 영양도 균형 잡히고 맛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간식들도 있습니다. 과자, 빵, 떡, 사탕, 초콜릿 등 당분이 많은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른 음식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계절마다 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두릅 등의 나물류가 좋습니다. 이런 봄나물들은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냉이 된장국이나 쑥국, 달래무침 등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호박 등이 제철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더위로 인한 탈수를 예방해주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 냉국이나 가지볶음, 호박찌개 등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가을에는 배, 사과, 감 등의 과일이 나오는데 당뇨가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고 가급적 식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무, 배추, 시래기 등이 좋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시래기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서 겨울철 영양 보충에 좋습니다. 무국, 배추국, 시래기 된장국 등으로 드시면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외식을 할 때도 당뇨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외식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메뉴 선택이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국물 요리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치킨을 드신다면 후라이드보다는 백숙이나 삼계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밥의 양을 조절하세요. 보통 식당에서 주는 밥의 양은 당뇨 환자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절반 정도만 드시거나 아예 밥 대신 샐러드를 추가로 주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주문할 때는 면류보다는 국물 위주로 드세요. 예를 들어 설렁탕을 주문하셨다면 면이나 밥보다는 고기와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디저트는 가급적 피하시되 꼭 드셔야 한다면 과일 종류를 선택하시고 조금만 드세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고당분 디저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전염병이 아니며 제대로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혈당이나 고혈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려두시면 좋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당뇨 환자 한 명을 위해 따로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음식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드셔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5세 박모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있어도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해 한때는 우울증까지 겪으셨지만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지금은 등산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뇨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아요 라고 하시네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당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당뇨를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쉬면 낫지만 당뇨는 다릅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의 기본을 지키게 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입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첫 주에는 누룽지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세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10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둘째 주에는 닭백숙에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두시면 며칠간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측정을 시작해 보세요. 식전과 식후 1시간, 2시간 후에 측정해서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셋째 주부터는 두부 요리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두부찌개, 두부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등 매일 다른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병아리 콩이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절대 포기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올바른 관리법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누룽지 미역국 한 그릇으로 든든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건강한 식탁, 안정된 혈당, 활기찬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뇨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 이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